꼴랑 10억 갖고 어떻게 은퇴해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. 근데 10억 원을 모아서 집이 10억 원이면 여러분은 당연히 은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하고 집 얘기를 해볼게요. 파이어족, 집을 살까요? 아니면 전세 살아야 할까요?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에게 메일 보내주신 분 파이어족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하는 현실적 방법 전자책을 송부드립니다. 많이 메일 보내주세요. 자,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. 영끌에서 집 사지 말고 임대 살아라. 아니면 청약해라.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집을 사야 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고민이 많이 되시죠? 특히 파이어족이라면 더 고민되실 거예요. 근데 저는 한 채 정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. 자, 통화량이라는 게 있어요. 통화량이라는 건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을 말합니다. 여기서 이제 M1, M2로 주로 표현을 하는데요. 저는 M1하고 M2의 합이 지난 10년간 어떻게 늘어났는지 한번 그래프를 갖고 와봤어요. 이 그래프는 뭐 이 나라 통계나 한국은행 이런 데 가시면 아주 쉽게 구하실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. 시중에 무려 2,000조 원의 돈이 2010년에 있었어요. 여기서 M1은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현금, 그 다음에 은행에 적금한 예금 이런 돈들이고 M2는 저희가 돈이라고 약속한 돈들, 대출 이런 것들 포함해서 다 이제 있는 시중에 저희가 돈의 규모로 약속해 놓은 돈들이 M2. 그래서 M1하고 M2의 합이 이제 통화량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. 이 돈의 양이, 시중에 있는 돈의 양이 10년간 한 1.8배가 됐어요.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?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돈이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됐다는 거는 저희가 만약에 10년 전에 1,000원을 갖고 있었다면은 2019년에는 1,800원을 갖고 있어야지 똑같은 제품을 살 수 있고 똑같은 가치를 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물가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을까요? 2010년하고 19년 물가 상승률 비교해 봤습니다. 지하철은 기본 요금이 900원에서 1,350원으로 한 50% 정도 상승하고 새우깡은 628원에서 1,154원으로 무려 84% 엄청 성장했네요. 신라면이 제일 조금 성장했어요. 신라면은 5개에 2,924원에서 3,543원, 25% 성장하고 그리고 서울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2019년까지 1,822만 원에서 2,673만 원으로 평균 가격입니다. 46% 상승했습니다. 그런데 이거는 2019년 통계였고요. 여러분 올해는 3천만 원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집값이 왜 이렇게 비싸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집은 원래 비싸요. 집은 원래 비싸고 시중에 있는 통화량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은 그냥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. 지금의 집값이 뭐 약간의 버블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절반 가격이 되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보시면 시중에 있는 통화량이 너무 늘어났으니까 그런 일은 벌어나지 않죠. 절반이 아니고 여러분 한 5천만 원만 싼 금매 있어도 요즘에 정말 순식간에 나가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집이라는 또 아파트라는 한정된 자산은 가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10억 원을 모아서 은퇴하는 파이어족이 집을 한 채가 10억 원 하는 요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집을 사야 할까요? 말아야 될까요? 이거 되게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, 여러분들.
저도 고민 많이 해봤는데요.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.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. 경기도도 요즘에 아파트 한 채 10억 원이 기본입니다. 이거는 이제 수지에 있는 이편한 세상 수지예요. 사실 되게 좋은 집이에요. 신분당선 성북역하고 아주 가깝고 또 나름 새 아파트고 그래서 34평이 최근에 한 10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근데 매물은 조금 비싸고요. 어쨌든 10억 이상 되는 한 10억 7천만 원, 11억 정도 하는 이런 아파트가 경기도에 있습니다.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한 채 갖고 계신다면 은퇴를 해도 될까요? 안 될까요?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집 한 채 있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세금도 내야 되는데 당연히 은퇴를 못하죠. 꼴랑 10억 갖고 어떻게 은퇴해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실 거예요. 근데 10억 원을 모아서 집이 10억 원이면 여러분은 당연히 은퇴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자, 우리 파이어족이 생활비를 아낄 때 가장 먼저 아껴야 될 게 뭘까요? 뭐 물론 커피값도 아끼고 외식비도 아끼고 사교육비도 아끼고 다 아끼면 좋지만 저희 생활에서 요즘에 사실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거는 주거비예요. 주거비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주거비를 줄인다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시죠? 내 집에 사는데 무슨 돈이 들어? 근데 여러분, 내 집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 집을 가진 거에 대해서 월세를 안 내도 되는 만큼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 또 세금도 내시잖아요. 그러니까 주거비가 만만치 않죠. 그래서 우리는 주거비를 줄이고 레버리지를 활용해야 됩니다. 자, 10억 원인 집의 거주비는 연 한 1,875만 원 정도 제일 작게 생각하면 이 정도 될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아까 보여드렸던 이편한 세상 수지 요 아파트가 전세 가격이 한 7억 5천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. 최근에 많이 올랐죠. 원래는 더 좀 저렴한 편이었는데 많이 올랐어요. 그러면은 이 전세가가 우리의 실거주 비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매매 가격보다는.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전월세 전환율이 2.5%로 정부에서 이제 지정을 했잖아요. 아예. 그러면 전세금 7.5억 원에 2.5%인 1,875만 원 정도가 이 집의 거주 비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. 자, 그런데 거주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거주비가 비싼 집을 전세를 주고 거주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그럼 거주비가 확 줄겠죠? 쉽게 말해서 내 집이 전세가 비싸다면 그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다른 분에게 양보하고 저는 조금 더 싼 집에서 사는 거예요. 자, 같은 동네에 거주비가 790만 원인 집을 제가 찾아봤어요. 자, 상현동 바로 한 몇백 미터 거리에 있어요. 상현마을 현대성우 1차라는 아파트가 있어요. 뭐 물론 지금 매물이 없긴 하지만 전세가 한 3억 1,500 정도가 최근에 거래가 됐습니다. 자, 3.3억 원이라고 쳐요. 이렇게 됐을 때 저희가 이 종잣돈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. 왜냐하면 이 3억 1,500, 3억 한 2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 2.5%한 거주비는 790만 원 정도잖아요. 그러면 저희가 이 집에서 전세를 살고 그 이편한 세상 수지 전세를 준 돈, 그럼 차액이 3.3억 원 남죠.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또 부동산 투자를 해서 더 빨리 물리셔도 되고 많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. 만약에 우리가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았다면 뭐 회사에서 대출이라든지 물론 전세를 줬으니까 주택담보대출은 당연히 안 되겠죠. 신용대출이라든지 뭐 회사 지원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받았다면 그럼 3.3억 원 남았으니까 대출 갚아야겠네요. 아니죠. 여러분 요즘 대출 금리가 얼마죠? 저는 최근에 대출 받았는데 한 2.2에서 2.8% 사이로 해서 몇 가지 대출을 받았어요.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받으셨을 거예요.
뭐 아주 비싸봤자 3% 초반? 하지만 여러분은 투자를 하시면 그 이상의 수익률을 분명히 내실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갚지 마시고 꼭 종잣돈은 투자를 하셔서 더 많이 올리셔야 됩니다. 당연히 열심히 공부하셔야죠. 귀한 돈을 허투루 쓰시면 안 되고 투자를 해서 불리셔야 되죠. 그러면 사실 이 집을 한 채 갖고 계시고 실거주비가 조금 싼 집, 전세 3억 원 정도의 인근이나 아니면 사실 아래로 내려가면 더 싼 집, 또 구축을 찾으면 더 싼 집이 많다는 거는 다 아실 거예요. 그렇게 하시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그냥 파이어를 해버리셔도 돼요, 사실. 요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렸어요. 사실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고 부동산 투자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이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개념인데 우리나라에서 파이어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.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. 자,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돈이라는 게 눈덩이 같아서 사실 1억 원 이상 모으면 자산이 막 눈덩이처럼 불어나요. 아까 보여드렸던 그 11억짜리 집, 아파트 내년 돼도 11억일까요? 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왜냐하면 당분간 금리가 오르지 않을 거고 또 서울하고 수도권에 좋은 아파트들이 별로 나올 계획이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더 가격이 올라갈 거고 전세 가격도 더 올라갈 거고 여러분은 차액으로 투자를 하셔서 더 많은 돈을 모으실 거고 급격하게 돈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겁니다. 자,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.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파이어 도전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